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벼운 책방지기 하품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에게 청소는 오랫동안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도 티는 잘 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일. 힘은 아주 많이 드는데 누군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끝이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일 가운데서도 저는 청소를 가장 미루곤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마스노 순묘 스님의 청소법을 읽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청소를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선이나 명상이라면 이해가 갈 법도 한데 왜 하필 청소일까요? 왜 스님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청소를 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이 책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님은 아침의 시작을 좌선과 청소로 여십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피고 몸을 움직여 공간을 정돈합니다. 정적인 수행과 동적인 수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 그런데 책을 읽으며 유독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청소 자체보다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자극과 마주합니다. 운전을 하며 긴장하고 직장에서 평가를 받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뉴스를 들으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SNS를 보며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먼지들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 스스로에 대한 실망,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그런 것들이 가량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스님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바깥의 기운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지방을 넘기 전에 오늘 하루 무더운 먼지를 털어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현관이라는 공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어놓는 장소는 아닌데요. 바로 세상의 영역에서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입니다. 공적인 얼굴을 벗고 사적인 나로 돌아오는 장소. 그런데 그 현관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어떨까요? 겨우 털어내고 온 피로와 짜증이 다시 등 뒤에 딱 들러붙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정갈하게 정돈된 현관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손님만이 아닙니다.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며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소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청소를 미루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귀찮아서 계속 미루는 사람. 두 번째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조금 뜨끔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사실은 두 번째 유형에 더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부터 머릿속으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데 어차피 시작하면 부엌도 해야 하고 욕실도 해야 하고 바닥도 닦아야 하고 정리도 마저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쉽게 지쳐나가 떨어지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글쓰기를 미루는 이유도, 독서를 포기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 권을 시작하면 다 읽어야 할 것 같고, 운동을 시작하면 30분 이상은 지속해야 할 것 같고, 글을 쓰려고 앉으면 한 장은 제대로 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행동의 시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청소를 외주에 맡겨볼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 돈으로 해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여러 이유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문제는 청소 자체가 아니라 청소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를 거대한 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스스로 압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문장은 이것입니다.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르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청소뿐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해야 하지?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자주 해야 하지? 안 한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점점 더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느라 지치고 하기 싫은 이유를 찾느라 더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보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꽃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나비 또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끌리는 대로 무심히 자기 역할을 할 뿐이죠. 스님은 청소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도 말고 수행을 한다는 거창한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반복해서 하는 일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를 닦고 산책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책을 읽고 그 모든 일들이 특별한 감동 때문에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데요. 청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고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치게 되는데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닦은 만큼 깨끗해집니다. 내가 정리한 만큼 정돈됩니다. 내가 손을 움직인 만큼 변화가 보입니다. 어쩌면 청소는 내 기대와 행동이 가장 정직하게 만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청소를 통해 마음도 함께 닦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놓았다 라는 아주 작은 확신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청소는 그런 확신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제가 청소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청소하는 것보다는 책 읽기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적어도 청소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를 해야만 하는 귀찮은 노동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돌보는 일이자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은 청소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수많은 일들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혹은 내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현관을 쓸어보고 책상 위를 정리해보고 창틀의 먼지를 닦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짧은 5분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작은 다짐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님이 말한 청소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쁨이었습니다.